오늘 6회? 예. 그리스 로마 신화 시작. 네, 다시. 응. 히시오도스라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서사 시인이 신통기와 노동의 나날이라는 서사시를 통해서 그리스 신화를 다루었고, 신통기에는 천지 창조와 신들의 창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노동의 나날에서는 프로메테우스, 판도라 등의 신화가 나와요. 오늘날 전해지는 대부분의 그리스 로마 신화 내용이 이 두 작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제우스를 기준으로 시대가 나뉘는데, 제우스 이전의 시대는 티탄족의 시대라고 하고, 제우스의 시대는 올림푸스 신들의 시대로 구분이 됩니다. 티탄은 영어로 타이탄이라고 부르고, 티탄족의 막내였던 크로노스가 아버지 우라노스를 치고 신들의 통치자가 되었듯이, 막내로 태어난 제우스가 크로노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올림푸스 신들의 시대를 열었어. 이 티탄족과 제우스 전쟁에 대해 전쟁 신화 할까? 다 해줘봐. 내가 안 본 거야. 안 본 부분이야? 안 본 부분 있고 본 부분 티탄족을 다루던 시간의 신 크로노스가 어느 날 예언을 들었어. 아들의 손에 의해서 자기가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크로노스는 겁을 먹어. 그래서 아내 레아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모두 자기 배에 삼켜 넣어버렸어. 이때 잡아먹힌 아이들이 저승의 신 하데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등이 있고, 그래서 어머니 레아는 이제 애들이 그만 잡아먹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 태어난 아이는 꼭 지켜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태어난 게 제우스였고, 제우스는 이제 태어났을 때 돌멩이를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크로노스한테 보여줘. 이게 태어난 아이라고. 근데 이제 크로노스는 그걸 확인도 안 하고 삼켜버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우스는 크레타 섬의 동굴에 숨겨서 몰래 키웠어. 이제 자라서 청년이 된 제우스가 크로노스한테 잡아먹힌 형제들을 구하기로 마음을 먹고 몰래 크로노스한테 접근해서 약을 먹였어. 이때 구토를 하는 약을 먹여갖고 이제 형제들을 다 이렇게 토해내게 됐어. 근데 이제 뱃속에 갇혀있던 형제자매들은 어린아이인 상태여서 막내였던 제우스가 맞이가 됐어. 세상에 나온 신들은 돌덩이.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힘을 모았어. 이때 크로노스 편과 제우스 편으로 나눠서 전쟁이 벌어지고, 이때 티탄족은 대부분 크로노스 편을 들었는데 프로메테우스 같은 몇몇 티탄족은 제우스의 편을 들었어. 이렇게 전쟁을 벌여서 제우스가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이후에 자신과 싸웠던 티탄족을 모두 깊은 지옥에 가두었어. 그리고 이제 모여가지고 올림푸스 산으로 가서 근거지를 꾸렸어. 올림푸스 산 같은 경우는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에 신들이 살고 있다고 믿었다는 뜻이래. 이제 행성 이야기 짧게 하면, 태양계 행성들이 발견될 때마다 모두 그리스 신들의 이름을 붙였어. 이거 다 아는 내용인가? 아니, 몰라. 수성은 헤르메스고 영어 이름으로 머큐리야. 금성은 아프로디테, 영어 이름으로 비너스. 지구는 가이아, 영어 이름으로 마스. 목성은 제우스, 영어 이름으로 주피터. 토성이 크로노스, 영어 이름으로 세턴. 천왕성이 우라노스, 영어 이름으로 유러너스. 해왕성은 포세이돈, 영어 이름으로 넵튠이야. 금성을 상징하는 천문기호가 이거거든. 이거 여성을 상징하는 그거. 기호야. 이게 금성이 아프로디테잖아. 이게 아프로디테의 거울을 본뜬 모양이래. 이 천문 기호가.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아테네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인데, 아테네가 부엉이를 데리고 다녔거든. 그래서 이제 부엉이가 서양에서는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이래. 우리가 만화나 이런 거 보면 부엉이가 안경 끼고 다니는 게 얘가 똑똑해서. 그리고 이제 거의 어원에 대한 건데, 일단 첫 번째 유럽의 어원. 유럽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에우로페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래. 바람둥이였던 제우스가 페니키아의 공주였던 에우로페를 보고 첫눈에 반해네. 에우로페가 소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제우스가 황소로 변해서 에우로페한테 다가가. 어우 씨 깜짝이야. 하여튼 에우로페가 그래서 소 등에 올라탄 순간에 제우스가 얘를 납치해. 크레타 섬에 데리고 가갖고, 하여튼 그렇게 에우로페를 태우고 날아간 대륙을 에우로페라고 불렀고, 에우로페가 영어로 발음했을 때 유럽이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참고로 제우스는 변신을 굉장히 잘하는 신이었는데 이게 이 사람의 작업 기술이었어. 타겟이 된 여인이 좋아하는 것으로 변해서 유혹을 했고 헤라를 꼬실 때도 작은 뻐꾸기로 변해가지고 자기가 하늘에 비 내리게 해서 막 불쌍한 척 해가지고 헤라 품에 안겨서 헤라 꼬셨대. 웃긴 놈이야. 아주 웃기는 놈이지. 다 해야 되나? 응. 파리스의 사과,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말이 불화를 일으키는 씨앗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거 알면 대충 설명할까? 그래. 알아. 아르테미스랑 누가 아름다운가 사과를 준 거지. 그렇지. 넘어가 그러면? 넘어가. 넘어가고 그리고 하여튼 이때 응. 사과 준 거 맞고 파리스한테 결정을 맡겼잖아. 파리스한테. 그때 파리스가 아프로디테를 선택했는데 아프로디테가 아름다운 여인을 와이프로 준다는 조건으로 줬거든. 근데 이때 그 아름다운 여인이 아가멤논의 부인이었던 거지. 아닌가? 여인이 헬레나였는데 맞아. 우와. 왜 이러는 거야? 헬레네. 헬레스? 그러니까 메넬라우스 왕의 와이프였는데 이게 헷갈려. 엄마 이거 무서워라.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아우 정말. 몇 번이야. 갑자기 왜 그러는데 갑자기. 뭐가 왔다 갔다 하나 봐. 어쨌든 이걸 납치를 했어. 또 이 사람을 계속 납치를 하는데. 맞아. 계속 납치를 해. 무슨 근데 문제가 이제 계속 납치를 해. 왕이 화가 나잖아. 그치. 그래서 그 그리스 연합군을 만들어서 트로이로 쳐들어가. 이게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야. 안 돼! 안 돼! 왜 이러는 거야? 저리 가. 저리 가. 벨레로폰의 편지도 알아? 아니 그거 몰라. 이것도 간단하게 하면 벨레로폰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를 왕이 오해했어. 왕비를 꼬신다고. 그래서 얘를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직접 죽이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편지를 써. 이 편지를 들고 온 사람을 죽여달라. 근데 그런 일화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서 이게 자기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위험한 내용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 벨레로폰의 편지. 벨레로폰의 편지를 받았다는 말이 불리한 제안을 받았다는 말이야. 또 마니아라는 말 알아? 이것도 근데 뭔지는 몰라. 내용은 몰라? 뭐 영어로 열광, 열기, 그리스어로 광기라는 뜻인데 무언가에 몰두하는 사람을 마니아라고 하는데 디오니소스가 술, 황홀경, 축제의 신이라서 디오니소스를 따라다니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어휴, 그 중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그 사람들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을 마니아라고 불렀어. 또 디오니소스의 로마 이름이 바쿠스인데 이게 영어로 바카스야. 우리가 알고 있는 피로회복제 이름이랑 같아. 바카스. 미다스의 손 할까? 안 해도 돼. 그리고 넘어가고 에코 메아리. 그거 나도 그게 딱 저기 있더라. 넘어가 그러면. 나도 아는 거. 뭐 음악 미술관도 예술의 여신들이 무사의 영어 이름이 뮤즈에서 따온 거고 영어로 정의인 저스티스는 정의의 여신 유스타티에서 나온 말이고 영어로 혼돈, 혼란을 뜻하는 카오스도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신의 이름이고 영어로 꽃도 플로라라는 꽃의 여신에서 나온 말이야. 뭐 이 정도? 오케이. 할 생각. 저는 지금 시작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을 읽다가 갑자기 옛날에 제목을 들어봤던 메데이아 얘기가 생각나서 메데이아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메데이아. 이제 에우리피데스라는 작가가 쓴 비극이에요. 비극.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콜키스라는 흑해 연안의 신비로운 왕국에서 시작을 하는데 콜키스 왕 아이에테스의 딸 메데이아는 태양신 헬리오스의 후손으로 마법과 주술에 능한 여성이었어. 근데 그녀의 삶은 이제 이아손이라는 남자를 만나고 변하게 되지. 이아손은 이제 아르고 원정대가 황금 양모를 얻기 위해 콜키스에 도착하게 돼. 근데 이제 이아손은 자기의 이제 아빠가 왕이었고, 근데 이제 숙부가 아빠를 쳐가지고 왕위를 찬탈했단 말이야. 그 왕위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제
숙부한테 갔는데 숙부가 이제 황금 양모를 가져오라 그래. 그래서 이제 그걸 황금 찾으러 양모 가는 거야. 들어본 황금 것 양모를. 그래서 이제 황금 양모는 이제 신성한 양의 가죽인데 권력과 번영을 상징한대. 그래서 이제 거기 메데이아가 있는 곳에 황금 양모가 있으니까 거기로 갔는데 이제 이하손이 영웅 서사로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헤라랑 막 여신들이 많이 도움을 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황금 양모를 갖기 위해서도 헤라가 보니까 메데이아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에로스한테 요청을 해서 사랑에 빠지게 해. 이하손한테. 그래서 이제 메데이아는 이제 사랑에 이제 되게 몰입하게 된단 말이야. 이때부터. 그래서 이제 양모를 구해주기 위해서 엄청난 시련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마법으로 이런 주술 같은 걸로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이제 황금 양모를 손에 넣고 메데이아는 아버지와 조국을 배신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도망가는데 여기서 되게 충격적인 내용은 도망갈 때 자기 조국의 군대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자기 동생 남동생을 죽여서 사진을 흩어놔가지고 이제 시체를 수습해야 되니까 못 따라가잖아. 그런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 진짜 몰랐어. 이때 애들은 엄청 충격적이야. 그래서 이제 이하손과 메데이아는 이제 코린토스라는 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코린토스에서 메데이아는 이방인으로서 차별을 받고 이제 이하손은 거기서 메데이아는 이방인이니까 별로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공주랑 다시 재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 버리고 메데이아 근데 버리고. 메데이아는 심지어 걔네들은 아들이 둘이나 있었는데 애들은 그래. 근데 이제 메데이아가 되게 열받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코린토스의 왕이 이제 이하손이 자기 딸이랑 결혼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으니까 메데이아랑 아들들을 추방하려 그래. 근데 메데이아가 이제 자기 정비도 해야 되고 하루만 유예기한 달라 그래가지고 하루를 머물게 하는데 이제 거기서 메데이아의 복수가 시작되는 거야. 메데이아는 이제 너무 열이 받고 이제 그래서 마법으로 독이 묻은 화려한 드레스와 왕관을 만들어서 글라우케한테 보내. 그럼 이제 글라우케는 그거를 착용하자마자 불타 죽고 그 왕도 같이 화염에 휩싸여 죽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게 끔찍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메데이아는 이하손에게 최대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두 아들을 직접 칼로 찔러 죽여. 왜냐하면 이제 고통을 주기 위해서지. 아들을 사랑했나? 아들을 사랑했어. 근데 내가 그 에우리피데스가 적은 걸 봤는데 계속 고민해.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들을 죽여야 그에게 가장 고통을 큰, 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아들을 사랑했냐고. 이하손을 이하손 사랑했지. 사랑했어. 그래서 엄청 고민해. 그렇구나. 거의 그 비극의 절반은 그 고민하는 거. 그러겠네. 고뇌와 그 자기 고통 일이니까. 이런 거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걸로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도 결국에는 죽이지. 그리고 나서 그 고통의 이하손을 남겨두고 메데이아는 가버려. 떠나. 어디 갔어? 어디로 갔어? 이하손은 이제 코린토스를 떠나. 그녀의 조부 헬리오스가 보낸 용이 끄는 전차를 타고 하늘로 날아 아테네로 도피한대. 그래서 거기서 아이게우스 왕과 잠시 동맹을 맺지만 이후에는 전승에 따라 여러 가지 게 있는 거야. 결론이 다른 게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는 신적인 면모로 돼가지고 죽은 뒤에 누구더라? 아킬레우스랑 결혼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메데이아가 굉장히 인간적으로 잔인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들에게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야. 심지어는 그치요. 계속 죽고 나쁜 짓 나서도 했잖아. 죽고 나서도 아킬레우스라는 영웅이랑 결혼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에우리피데스라는 사람이 전통적 가치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 더불어 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와 불신, 전쟁의 비극
다룬 진보적인 작가였대. 알죠. 그런 그- 걸 담은 그 당시에 그 흐름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폭력성과 격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적 분열에 시달리는 다층적인 인물들을 만들어낸 사람이래.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사람을 가장 비극적인 작가라고 불렀으며 괴테는 그렇긴 하네. 그 이후로 모든 민족들이 그에게 신발을 건네줄 자격이라도 있는 극작가를 가진 적이 있었던가. 굉장한 극찬이지. 그런 극찬을 했단 말. 그러니까 신발을 내. 이거 신발을 건네줄 자격,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극작가가 있었던가 이런 얘기지. 자격이. 그래서 이제 에우리피데스는 전통적인 여성 역할에 대한 도전을 하고 도덕적 이분법을 해체하고 또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또 이방인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비판을 했대. 그 당시 아테네 사회는 외부인과 비그리스인을 이렇게 구분하고 막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했었나 봐. 그래서 그렇게 차별하는 그런 내용을 넣은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몇 가지 대사가 있는데 이게 마음에 들었어. 뭔데? 우리는 거금을 주고 남편을 사서 우리 자신의 상전으로 모셔야 해요. 헤어진다는 것은 여자들에게 불명예스럽고 남편을 거절하기도 불가능하니까요. 그들은 말하지요. 우리는 집에서 안전하게 살지만 자기들은 창을 들고 싸운다고. 바보 같으니라고. 나는 아이를 한 번 낳느니 차라리 3번 싸움터로 뛰어들겠어요. 나는 외톨이로 고향 도시도 없고 이민족의 나라에 납치되어와 남편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어요. 이거 또 엄청 재밌는 진보적인데. 그래, 그러니까 그때 이 여자 시대 여자를 훔쳐가는 엄청나게 시대에 진보적인. 이 시대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에우리피데스는 기원전 485년 사람이야. 그건 말도 안 된다. 나보다 진보적인. 485년 사람이야. 와 대단하다. 그런 생각 어떻게 하지? 근데 읽어봐야겠다, 또 재밌는 메데이아. 얘기가 있는데 어. 이거는 그냥 설이야. 메데이아는 원래 직위 높은 신이었을 텐데 후대 사람들이 이제 여자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악녀로 약간 격화시켰다. 하면서 전승시킨 거고. 그래서 실제로 더 고대 기록에서는 여신, 사제, 치료사 막 좀 더 높은 고위 관직자. 그래서 이게 신도 아니면서 벌을 받지 않은 이유가 원래 원래 신이었기 신이었기 때문에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 근데 그러네. 뭔가 그럴 그러네. 뭔가 그럴 그럴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인간한테 논문을 자기- 하나 읽었는데 음. 정혜원이라는 분의 메데이아 신화의 스릴러적 변용을 활용한 현대 여성 서사 캐릭터 연구. 여기에 뭐 부부의 세계도 있고 뭐 그 뭐지 더글로리 막 이런 것들인데 나는 여기서 한국 작품들. 헤어질 결심을 가지고 왔어. 아, 근데 여기 이제 티모스라는 개념이 나와. 티모스는 인간 내면의 강렬한 감정, 특히 분노와 열정, 행동을 촉발하는 원동력으로 영웅적 행동이나 복수심의 근원, 전사의 용기와 명예를 지키려는 열망이라는 거래. 그러니까 충동 같은 거지. 보통은 남성적 덕목이었어. 티모스는 전통적으로 남성 영웅의 용기와 분노로 여겨졌으나 메데이아에서는 여성으로서 이 특성을 구현한 거지. 그래서 이제 여성도 강렬한 티모스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성별 규범에 도전했대. 여기서 이 사람이 가지고 온 개념 중에 칼 융의 여성 원형 2가지가 있는데 헤라적 인물과 아프로디테적 인물이라는 거야. 헤라는 알고 있듯이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아내이자 결혼과 가정의 여신으로 뭐 권위, 충성, 질서, 보호적 모성 이런 것들의 상징이잖아. 보수주의. 그치. 그래서 이제 메데이아는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는 사랑, 아름다운 쾌락, 관능, 창의성, 자유로움 막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메데이아는 아프로디테처럼 쾌락이나 자유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진 않지만 배신 이후에 복수와 파괴로 나아가며 아프로디테적 특성이 헤라적 복수심으로 전환된 아프로디테의 특성을 헤라적 사람으로 봐. 그래서 마지막으로 헤어질 결심에서 설아는 이민자잖아.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 소외된 인물로 나타나잖아. 그래서 메데이아의 이방인 정체성과 이제 유사한 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설에는 남편 살해 용의자이지만 또 피해자이기도 하고 이제 그 메데이아와 같은 도덕적 모호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중요하다기보단 이 사람이 말하기 때 영화의 의의는 설애를 통해 새로운 여성의 인물의 욕망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해준을 통해 자기를 타자로 규정하는
다른 사람을 타자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영원한 상실감을 남긴다는 주제 의식을 남긴다. 그러니까 메데이아를 타자라는 메데이아를 계속 타자로 배척하고 남김으로써 그 사람들은 벌을 받고 비극적인 결말을 얻었잖아. 헤어질 결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해준도 설애를 이제 완벽한 내 안으로 안 들였지. 안으로 들이지 못했잖아. 타자를 타자 안으로 남겨둠으로써 나도 다치는 자기에게 거야? 영원한 비극이 그렇구나. 결말로 나도 무슨 남는다는 소리인지 다치게 알겠다. 된다. 얘기야.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 여기가 메데이아 끝입니다. 그렇구나. 재밌죠? 재밌네. 특이하네. 나 그건 잘 모르는 것 같아. 이게 이하손 얘기만 나오고 나도 맞아, 읽다가 이하손만 들어. 이하손 이름- 얘기를 보다 거기 메데이아 나오는 거야. 응. 근데 옛날에 메데이아 책 사람들이 추천했던 게 생각나가지고 봤구나. 메데이아를 읽게 그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재밌네. 재밌네. 그치? 그치? 엄마 뭐 재밌어. 할 말 있으면 해. 나는 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애들 책이라고 생각했어. 우리 집에 만화책이 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애들 이걸 책. 우습게 본 거야. 아. 근데 난 이걸 읽어보고 고전이 이런 거구나. 음. 처음으로 깨달아. 어. 왜 살아남았는지를 알겠는 거야. 이게 지금까지 현실에도 다 적용이 된다라는 맞아. 생각이 드는 맞아, 맞아. 거야. 이게 일단 인간의 이야기야. 신의 어. 이야기지만. 그리고 이게 권력의 얘기고. 맞아. 근데 되게 특히 이 시대상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그 시대를 다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살아남은 이유는 지금 현재 시대도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어떤 거 보고? 나는 일단 귀여워요? 미녀예요? 어디가? 깜찍이에요? 일단 신을 더우면 그늘에 가 있어. 신은 음. 권력자를 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 음. 인간은 그냥 일반적인 피지배자. 피지배자들이야. 그래서 그 아크라멘가 그 거미 여인 있잖아. 맞아. 그걸 딱 보는 순간 무슨 지금 내용인데? 몰라 나. 그러니까 배를 너무 잘 짜는 애가 있었어. 여자애가 있었어. 너무나 아름답게 짜기도 하고 능력도 좋고 맞아. 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얘는 아테네였나? 맞아. 그치? 난 아테네가 그거를 담당하는 신이거든. 아테나보다 더 잘 짠다. 이런 자신감이 차 있었던 여자. 그러니까 아테네가 그거 자존심 기분 나빠져. 신들은 그치. 무조건 도전하면. 그래서 가서 늙은이처럼 있으면서 그런 이 말을 그러니까 신에 대한 그런 도전을 반성하라 뭐 이런 느낌의 말을 했는데 얘는 그걸 아니다. 내가 더 잘 짠다고 했어. 그랬더니 아테네가 딱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서 거미로 진짜 만들어? 같이 배틀하나? 배틀을 하는 거야. 기억난다. 배틀 짜는 배틀을 하는 거야. 근데 얘가 너무 잘 짜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의 자만심이 끝이 없는 거지. 나는 너무 잘 내가 너무 진짜 잘 짜. 잘하니까. 아테네도 자기도 멋있게 짜지만 얘도 만만치 않으니까 화가 나갖고 응. 너는 계속 응. 뭐 짜라고. 거미다 돼서 짜라고 맞아. 딱 한 거야. 맞아. 근데 그걸 보는데 응. 딱 지금 세상에 생각이 나는 거야. 능력이 있는 사람 있잖아. 그냥 일반에서 자기의 아무 그 지지 기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 토대가 없는 사람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을 때 그 토대가 있던 기성의 권력층은 절대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거지. 난 그게 노무현과 이지연이라고 생각했거든. 미안해. 지금 세대가 그러니까 뭐 미안할 것 같아. 이게 항상 모든 걸 정치적으로 보잖아요. 요새 책을 읽기만 하면. 그러면서 이 얘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능력 있고 재능 있어도 항상 겸손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맞아. 능력 있는 재벌가 뭐 권력자는 계속 자랑을 해도 되고 맞아. 그게 아닌 일반 사람은 겸손해야 돼. 아니면 정이 맞으니까 목이 잘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려서 너무 화가 났고 알아서 숙이고 다녀라. 알아서 이거지. 숙여라. 아니면 너희는 목이 잘릴 것이다. 근데 아크라메가 응. 그 마크라메 그 공예 있잖아. 응. 뭔가 연결되나? 어원 모르겠어. 같은 게. 그건. 그 실로 하는 공예 있잖아. 있어. 마크라메가 있는데 그거랑 연결되는지 이름이 너무 모르겠고. 비슷하잖아. 아크라메. 그렇지. 그 연결되는. 그리고 또 여기서 문장이 하나가 딱 이거 봐. 저기 한 게 상처가 났어. 있었는데 나는 계속 아탈란타도 응, 응. 여자 그 사냥꾼이었잖아. 응. 그 시대에 이렇게 능력 있는 여자 사냥꾼이 있었다라 존재했다는 거야. 응. 그렇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여자가 이거를 발휘했었던 거는 이 여자를 발탁한 남자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도 어쨌든 뭐지? 세상의 주류가 아니잖아. 그치? 주류가 아닌 사람이 발탁이 되기 위해서는 주류인 사람의 발탁이 있어야만
그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걸 아탈란타를 보면서 느꼈거든. 이게 참 아프더라고. 이런 약간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지금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자는 사실 여자라는 이유로 이방인이야. 이게 약간 비슷한 이게 내용을 정리하는데 키르케 알아? 알긴 알아. 키르케가 그래. 내가 지금 뭐지? 소설책을 읽고 있거든. 키르케가. 맞아. 너 근데 받은 거지. 정확하게 내용은 설명은 조리 있게 잘 못해. 그 사람이 하여튼 되게 하급 신인데 능력이 있어. 마녀라서 약간 신묘한 재주를 부리는 거지. 원래 그 같은 하급 신들은 할 수 없는 재주를 부려. 그냥 그거를 부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게 굉장히 제우스 같은 신들한테 위협이 돼서 이 사람이 귀향을 가게 되는 그런 거거든. 그거 보고도 이것도 약간 여성이기도 하고 그니까. 권력이 없는 이 사람이 신이긴 하지만 진짜 어떤 권위가 없는 진짜 무슨 님프 이런 거라 약간 그런 맥락에서 되게 연결이 돼 있지 계속 않나. 이런 게 있어. 그래. 그러니까 되게 그 사람이 가진 힘이 발전시키면 엄청 커질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당시에는 되게 작은 힘인데도 이제 위협을 너무 느끼는 두려워하는 거야. 위협을 느끼는 권력을 거야. 가지고 있는 위협을,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게 좀 있어. 그 이 테세우스 얘기 있잖아. 그냥 인간인데 막 계속 모험처럼 막 싸우고 이런 사람. 그 사람이 그거 있지. 침대에 맞춰서 죽이는 맞아. 맞아. 프로크루스테스. 그래. 프로크루스테스. 프로크루스테스가 하는 말이 오늘이 너의 마지막이다. 나도 너처럼 포세이돈의 아들이지. 하지만 난 너처럼 잘난 영웅이 아니라 무서운 악당이 되기로 했어. 이 세상은 착해서는 살 수가 없는 곳이거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게 좋지. 악당이 영웅보다 강하다는 것을 오늘 내가 제대로 보여주겠다. 이게 두려움인 것 같아. 착하면 차라리 극강의 악당이 되면 나를 건드리지 않는 거야. 그런 느낌들을 지금 맞네. 이 사람의 이 대사가 포세이돈의 자식이었어? 근데 그렇대. 강도짓을 하고 살아? 그랬대. 자식이. 근데 이제 착하고 뭐 영웅이 되려면 힘들잖아. 지금 테세우스도 보면 그냥 힘들지. 많이 힘들지. 개고생만 하잖아. 개고생을 12개씩 하고 막 그렇게 6개씩 하고. 돼서 뭐 하는 게 뭐야. 그냥 영웅 정도 되는 그러고 건데 살아 그냥. 그러니까 얘는 그러고 최고의 악당이 돼버리면 그냥 내 맘대로 하고 다들 다 무서워해. 무서워하고. 이 영웅은 안 무서워해. 맞아. 착하니까 영웅은 안 나한테 무서워하지. 해를 안 끼치니까 안 무서워하거든. 근데 이 사람은 걸리면 죽잖아. 다 무서워하는 영웅한테는 거야. 그리고 계속 뭔가 시험을 하려고 그래. 인간도 그치, 그렇고 신들도 그치. 그렇고 맞아. 뭔가 그 사람한테 시련을 줘서 맞아. 그걸 뛰어넘게끔 뭔가 그런 걸 계속 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악당이 차라리 되는 거야. 악당은 못 건드린단 말이야. 날 죽이니까. 이게 진짜 근데 그게 그래서 선하고자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가치인 것 같아. 악하게 사는 건 사실 그러니까 권력이 없으면 어려울 수 있지만 악하게 사는 게 훨씬 선택을 봤을 때 쉽다고 보거든. 그런 것 같아. 선하고자 하는 것보다 그냥 사소한 거에도 악한 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고 그냥 규칙을 막 어그러뜨리면서 살아가도 되는데 선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경쟁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날 모욕해도 똑같이 모욕하면 안 되고 그러면서 내 가치를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 그게 좀 그래서 악인보다 선인이 훨씬 강하다고 생각해. 맞아. 강한 생각. 어이씨, 얘들은 왜 이러니? 가만히 좀 있어. 무서워 맞아. 죽겠어 아주. 강해야 할 수 있는 거야. 맞아. 엄청 선인은. 강해야 돼. 착하려면. 엄청 강해야 돼. 보통 강한 게 아니야. 체력도 좋아야 되고. 그 뭐지? 문영대가 응. 자기는 내가 군대 갔다 오기 전에는 그 인권 변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대. 근데 갔다 오니까 세상이 변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노태우에서 김영삼으로 바뀌었나 봐. 그러니까 독재 정권에서 이제 문민 정권이 되기도 했고, 자기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인권 변호사 하기엔 너무 힘들 것 같더래.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면 그걸 감당할 수 없고, 없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지. 그래서 자기가 그냥 지방에 법관이 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부산 지방에 법관을 한 거래. 그러니까 나 이 남자를 보고 이 사람도 진짜 보통 사람 아니다는 생각을 한 게 보통 생각하면 진짜 선한 일을 할 거야. 그럼 나 인권 변호사를 할 거야. 이렇게 하고 막 내가 감당하거나 말거나 그 뭐지?
그 어떤 깃발을 들고 갈 수 있는데 일단 시작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은 내가 이걸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느냐를 판단을 하잖아. 그러니까 젊을 때 그거를 판단을 그래. 한 건 대단한 거지. 그걸 판단하고 또 더군다나 내가 못 한다는 걸. 법관이 되겠다도 그냥 서울에서 법관이 되겠다가 아니라 지방에서 이 올바른 법관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게 그 시대에 너무 놀라운 판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구나. 그게 어렵긴 하지. 내 한계를 정확히 아는 게. 그럼 무작정 부딪히다가 다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이제 응. 다시 시작하기 너무 힘들어지니까. 타락하지. 부서서 깨져지면 반대의 길로 가잖아. 맞아. 그지. 그게 쉽거든. 맞아. 일로 갔다 힘을 너무 이렇게 세게 주면 반대로 확 튀어나오는 그런 게 있어. 못하면은 반대로 딱 있잖아. 반작용이 K가 있지. 있잖아. KM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읽는데 그냥 너무나 그러면서 느낀 게 이게 몇 세기냐 도대체. 아까 되게 오래전이잖아. 기원전은 아닌가? 기원전이야. 기원 전에 그 기원전과 지금을 딱 비교했을 이게 때 구전된 이야기들인가 보통 처음 시작은. 여성의 위치만 그때는 그냥 잡아가서 그냥 갖고 가서 하지 마. 하룻밤 자고 버리면 되는 게 여성의 위치였다. 그렇지. 약간 그거에서 약간 변했고 그거 변하긴 했지. 근데 그런 개념 자체는 비슷하게 있다라는 거야. 그냥 개념 여자를 마음대로 자체는 취했다 있지. 버려도 되고 뭐 어떤 여성을 하나의 그 독립된 어떤 걸로 보지 않는 그 개념 생각은 여전히 있다라는 여전하지. 생각이 들고 권력도 변하지 않았구나. 그때 권력은 아예 인간의 능력 있는 인간 자체를 용서하지 않았고 맞아. 좀 그런 게 있어. 그리고 내 맘대로 했어. 진짜 그냥 뭐 죽이고 살리고 뭐 이런 모든 걸 내 맘대로 했는데 맞아. 신들이 너무 기준이 없어. 어, 그냥 맞아. 뭐 되게 사소한 걸로 너무 막 분노하고 만들어뒀다가 그치. 그 마음이야. 갑자기 죽이고 갑자기 막 그래. 응. 근데 너무 심해. 지금도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일지도 모르지. 그 우리가 정도 몰라서 비슷하게 그렇지.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어떤 기본 원류가 쉽게 안 변하는구나 이 생각이 맞아. 드는 거야. 좀 무섭지 않니? 그래서 고전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맞아. 들었어. 맞아. 고전 있는 이유가 그거래잖아. 뭐 현대에 있는 우리는 지금 현재의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과거에 있는 것을 배워서. 그치 차라리 그걸 보면 눈에 확 보여. 음. 나 이런 책 처음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고전을 읽으면서 이게 현재랑 이렇게 막 다 매치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정말 처음이었어. 그러니까 뭔가 나를 찾는 인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험을 하는 그 끊임없이 시련을 주는 것도 너무 끊임없이 싫고 시련을 주는 게 있지. 마치 그게 무슨 그러니까. 니네 보통 사람은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너무 싫고 약간 그런 게 되게 반항적이다. 가이아가 그래서 멋있었는데 가이아는 계속 자기 자식들한테 자기 자식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계속 세력을 바꾸려고 시도를 하잖아. 제우스를 그렇게 만든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우스가 티탄 다음에 누구랑 싸웠지? 몰라. 또 누구랑 싸웠단 말이야, 티탄 다음에. 전쟁을 또 했어? 전쟁을 2번인가 3번인가 했는데 계속 이긴 거야. 어. 가이아가 이제 권력 전복을 시도했는데 안 된 거지. 그렇구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쿨하게 그래 너 가져라 하고 은퇴했단 말이야. 나는 그게 쿨한 그래 인정. 해보고 안 되면 나가야지. 그치? 너무 지질하게 찌질. 계속 매달리지 않고. 뒤에서 자기가 계속 권력을 쥐고 있어. 가이아는 최고 신이니까 창조 신이잖아. 그래서 계속 권력을 쥐고 있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쿨하게 가더라고. 그게 좀 멋있네. 그게 최고신이라 가능한 거 아닌가 싶기도 그런 하고. 것도 있지. 이미 강하니까. 맞긴 해. 지구구만 가이아가. 그렇군. 근데 좀 강해야 그게 되는 것도 있긴 하지. 근데 제우스 이전에 인간들이랑 신이랑 별 차이 없이 잘 지냈다는 것도 그게 황금의 시대였대.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나와. 티탄 때는 그랬던 거지. 아. 근데 제우스가 나타나고 인간을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농업생산이 되면서 뭔가 재산이 늘어나면서 권력 구조를 그런 거지. 만들고 이런 과정을 만든 거네. 근데 그것도 있잖아.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게 그 영생을 주는 맞아. 있었잖아. 그거 인간이 먹으면 인간도 맞아, 그렇게 인간도 되더라고. 그렇게 돼. 맞아, 그게 맞아. 권력을 맞아. 이렇게 그렇지, 본인들이 그렇지.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 중에 맞아. 하나인 것 같아. 맞아.
그거 훔쳤다고 거의 혼난 애가 있었잖아. 인간 이렇게 발목에 넣었다 가져갔다가. 빼가지고 어. 그랬어. 그거 가져갔다가. 그 아킬레우스가 응. 이렇게 인간인데 응. 얘를 이렇게 발목을 잡고 응, 넣었다 맞아. 뺐는데 여기가 그치. 맞아. 응. 해서 아킬레우스야. 그러네. 그러니까 인간도 신처럼 살 수 있는 거야. 능력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구별이 없는 건데 얘들은 이걸 가짐으로써 신이 된 그걸 거고 만든 거야. 이걸 못 누리는 사람은 신이 아니게 된 거지. 그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치? 이렇게 책이 그런 신화를 완전 고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신 중에 진짜 능력이 있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신들도 인간이랑 크게 다른 게 없거든. 맞아, 약간 근데 그래. 맞아. 인간이 이 신한테 이렇게 하급 신이라도 되게 막 빌고 벌벌 떨게 되는 게 이 신은 그 높은 신이랑 연결이 돼 있어. 그치. 그래서 뭔가 이 높은 신한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을 이렇게 살짝 해줘. 그러면 이 하급 신을 통해서 인간이 그 은혜를 받으니까 막 너무 엄청 감사한 감복을 거지. 받는 그런 게 있더라고. 이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주변에만 있어도 맞아. 얻어먹은 게 많은 거야. 같이 권력자로 이렇게 칭송이 되는. 그래서 안 느낌. 변해 세상이. 그러니까 인간이랑 신의 근본적인 차이가 모호했을 수 있어. 진짜 그런 거 같아. 일부 몇을 응. 빼면 그런 거 티탄 같아. 때가 제우스가 등장해서 그런 거 같네. 제우스가 문제고. 제우스가 걔는 문제야. 뭐 제우스 되게 여자도- 찌질하다고 느꼈어. 제우스는 솔직히 매력이 없는 캐릭터긴 해. 진짜 매력 없어. 맞아. 매력은 없어. 힘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처음 권한만 등장부터. 센 거지. 다른 신들이 훨씬 매력 있잖아. 그 그런 거 주변에 같아. 올림푸스 신들 뭐 그런 거 아테네나 같아. 헤라나 맞아. 포세이돈 같은 경우 아테미스. 맞아. 그치. 걔 강력하기만 질투심도 하고. 너무 많고 막 여자는 너무 밝히고 그치. 짐승이야 그. 그러니까 약간 무능한 거야. 무능해 응. 약간. 무능한데 너무 힘이 강해. 힘만 무능한데. 강한 거야. 그런 게 좀 있어. 그러네. 차라리 인간들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더 흥미롭지. 그 신들이 맨날 질투만 하는 것도 웃겨. 능력 있는 그러니까 질투심이 너무 강하다고 느꼈어. 신들이 그게 좀 그게 왜 이래 이런 위협을 느낌. 느끼는 거야. 어. 왜냐면 자기들도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어. 내가 보기엔 그래. 똑같은 인간인데 무언가를 더 갖고 있음으로써 신이 됐으니까 제가 좀 능력이 있으면 제가 나를 잡아먹겠다 언제든. 나를 맞아. 저기 할 수 있거든. 그리고 걔도 먹고 그거 신들의 걸 먹고 마시면 안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구별이 없는데 그 구별을 기어코 유지를 안 시키면 결국은 결국은 응. 평등해져 버리고. 그렇지. 그게 너무 무서운 거지. 그렇지. 평등이 무서운 거. 그게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는 평등이 평등이 진짜 제일 무서운 그게 건 것 같아. 디스토피아야. 진짜 내가 그런 거 보기엔 같아. 사람들한테. 그런 거 같아. 그렇지. 평등해진 세상이. 지금이 그런 거야. 완전히 그냥 인간의 어떤 세상의 요소들과 이런 작동 방식은 진짜 아예 안 변한다고 봐도 될 것 같아. 그런가 봐. 이렇게 작동하는 방식. 그런 거 같아. 작동 그냥 방식. 겉 포장지만 계속 바뀌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겉 포장지가 계속 맞아. 바뀌고 기술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삶의 양식이 달라졌다가 이러고 근데 속은 다 똑같아. 아이고 귀여워. 그러면서 이렇게 평등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 그러니까 과거랑 옛날에 비교했을 했을 때 그치? 너랑 그거는 나랑 뭐가 맞아. 다른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전체 작동 시스템은 과거의 것인데 그걸 인식해가고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맞아. 이게 아주 지금 처음이었잖아. 우리가 왕정 시대의 사고를 갖고 살고 있다라는 말이 이 사태 이후에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 맞아. 그러면서 우리도 점점 진짜 그렇네 인식하기 시작하잖아. 맞아. 약간 우리가 그런 사고를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 스스로 알게 됐잖아. 그 사고가 고전적인 사고라서 그게 뭔가 아주 뼛속 깊이 박혀 있는 느낌이기도 해. 그게 사실상 왕이 대통령으로 바뀐 거니까 그 큰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바뀐 거란 말이야. 우리가 투표를 하긴 하지만 그렇게 지배를 당하는 구조에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익숙해져 있었어. 그 대통령도 스스로를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우리 모두가 그거를 내면화돼 있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맞아. 프랑스가 육사혁명이라고 그랬나? 뭐, 모든 걸 다 바꿔라가 아니. 거부하라?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꿔라. 그런 전체적으로 모든 거를 바꾸는 어떤 계기가 없이는 사람들이 안 바뀌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약간 처음으로 우리 내부에 있는 그 봉건적인 생각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 같아. 알게 된 것 같아. 사회적으로 좀 깨닫게 된 거지. 개인이 아니라 어. 좀 집단적으로 깨닫는 계기가 되긴 했지. 대법관이 그렇게 그러니까 판결을 이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있었어. 있는 권력인지도 사실 일상에서 인식할 일이 없지. 그렇지. 법관이 가진 권력에 그렇지. 대해서 우리가 그렇지. 맞아. 뼈저리게 느낄 일이 뭐가 있어. 범죄자가 맞아. 되는 게 맞아. 아닌 이상. 응. 근데 이렇게 국가의 문제를 결정하는 일에도 법관이 본인의 정치적인 개인적인 지극히 응. 그런 사견을 넣어서 판결을 내리는구나. 그럼 저게 권력. 이지. 저게 권력.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체계에 대해서 이게 드러난 것 같아 이번에. 그 다행인 거 하지. 어려운 일인 것 같아. 우리 생각부터 바꿔야 되니까. 어렵구나.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이거 나는 강추. 다 읽어. 그 나는 진짜 이 책을 살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괜찮더라고. 이 책이 좀 재밌었나 봐. 아니 이렇게 읽으면서 다 이게 현재랑 매치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안하지만 세뇌시키는구나. 이런 느낌의 인간을 하지만 미안할 일이 아니지. 응. 인간을 가축화하는 게 맞잖아. 인간을 계속 세뇌시키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마치 이게 좋은 품성이고 뭔 것처럼 하면서 맞아. 그런 거 좀 우리를 계속 그게 교육이 그랬다라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 교육이 그랬잖아. 그거를 느끼게 해준 책이야. 나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생각보다 나는 재밌었어. 기대를 전혀 안 했거든요. 난- 니네 만화책 생각하고 기대를 안 했거든. 우리 만화책 재밌는데 뭔 소리. 만화책 나 그 만화책을 재밌어. 안 읽었거든. 우습게 보고. 어떻게 안 읽을 수가 있어. 그게 엄청 재밌는데. 만화책이니까 안 읽었지. 거기에 모든 게 나와 있어. 내가 아. 거기서 좋아하는 캐릭터가 되게 많았어. 아, 거기에 그렇구나. 모든 게. 맞아. 그때는 좋아하던. 그래서 나는 고전은 고전이다라는 걸 인정하게 됐어. 그 고전을 더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좋았어. 좋았어. 다음 주는 뭘로 할까? 좋았다.